보수입니다. 자, 오늘은 컴파운드 보우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컴파운드 보우 기본 사용 방법. 자, 먼저 간단하게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가장 급한 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한 3명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장력 조절하는 방법 몰라서 이거 보시는 걸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장력 조절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림볼트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림볼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와 여기. 자, 이 두 곳이 바로 림볼트예요. 자, 이 두 군데를 조이거나 풀면은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이죠? 볼트가 하나 있죠? 예, 큰 볼트가 이 날개, 림과 핸들을 이어주는 그 장치가 바로 림볼트입니다. 림볼트는 굵은 긴 나사로 되어 있어요. 요만한 나사로 되어 있는데, 요 나사를 조이면은 림이 핸들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대 장력, 이 활이 낼 수 있는 가장 최대 장력을 낼 수가 있고요. 요것을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점점 장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장력을 계속 조이거나 풀면은 안 되고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장력을 조이거나 풀어야 됩니다. 보통은 3바퀴 다 조여진 상태에서 3바퀴를 풀고 3바퀴를 다시 조이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장력 폭이 넓은 활 같은 경우는 각각 활마다 풀 수 있는 림볼트를 몇 바퀴 풀 수 있는 그 바퀴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7바퀴면 7바퀴, 뭐 10바퀴면 10바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조사나 구입하신 샵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이 활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활은 몇 바퀴까지 장력을 풀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을 조절하실 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장력을 조절하는지. 좀 이 활 같은 경우, 제가 들고 있는 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하게 큰 이 렌치를 사용해야지만이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활이거든요. 뭐 이따만한 거, 요게 4분의 1인치 굉장히 큰 겁니다. 요것만 맞는 림볼트가 있고, 요것보다 작은 거 쓰는 림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32분의 7인치를 많이 쓰는데, 요건 특수하게 좀 큰 렌치를 쓰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바퀴씩 풀어가지고 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위아래를 똑같이 풀어야 됩니다. 위에도 한 바퀴 풀었으면 아래에도 한 바퀴 풀고, 위에를 한 바퀴 조였으면 아래도 한 바퀴 조이고 해서 균등하게 해줘야 돼요. 위아래를. 자, 이제 사용 방법 바로 넘어갈게요. 장력을 조절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먼저 활에 핍사이트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디루프가 매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컴파운드 보우는 표준 사용 방법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핍사이트와 디루프가 제대로 매져 있는지, 그리고 조준기가 달려 있는지, 그다음에 요 레스트라고 하거든요. 화살 받침대를 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레스트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 화살 끼우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화살을 레스트 위에다 올립니다. 올리고 노크를 디루프 사이에다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딱 끼워주시는 겁니다. 예. 끼워주시고, 자, 이 디루프에서 조준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한 요 정도 7cm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핍사이트는 이게 막 20cm 위로 막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15cm나 뭐 17cm나 그 사이에 디루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걸 어떻게 쏘느냐. 자, 그립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활을 잡을 때는 힘을 줘서 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버티듯이 손바닥이 활을 버티듯이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꽉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릴리즈를 쳐야죠. 예. 저는 손목형 릴리즈. 자, 릴리즈를 이렇게 채웁니다. 손에다. 자, 이렇게 잡았죠? 예, 이렇게. 예. 자, 측면으로 쓰시는 거예요. 측면으로. 자기가 쏘고 싶은 곳에 측면으로 딱 쓰시는 거예요. 뭐 국궁 쏘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도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데 양궁은 여기 측면으로 쓰시는 겁니다. 기본이 측면으로 쓰시고 이 디르프에다가 릴리즈를 걸어 주시고, 네. 자, 팔꿈치는 각도는 이렇게 자, 팔꿈치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처음에 당길 때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이 팔꿈치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기기 직전에 이렇게 팔꿈치 각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자, 당기기 전에는 왼쪽 팔은 어느 정도 좀 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같이 힘줘서 당기는 게 아니고 왼쪽 팔은 살짝 앞으로 나가 있고 오른쪽 팔은 각도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시는 겁니다. 자, 얼굴에 줄이 입술 가장자리에 딱 붙었고 코끝에 살짝 지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손은 귀 밑으로 들어가고 줄은 입술 끝을 지나서 코끝을 살짝. 예, 이 상태. 예. 손은 귀 밑으로 들어가고 줄이 입술 끝으로 지나서 코끝을 살짝 지나죠. 그 다음에 왼쪽 눈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 눈을, 자, 요 보시면 핍사이트잖아요. 이 핍사이트가 이 상태에서는 눈에 안 보여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데 당기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당기면은 각도가 지금은 이렇게 누워 있다면 줄을 당기면 각이 딱 서요. 핍사이트가. 이 구멍이 지금 상태에서는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요. 구멍이. 도너트. 이렇게 누워 있는데 줄을 당기면은 얘가 이게 바짝 이렇게 딱 땡그랗게 돼 가지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핍사이트 테두리하고 여기 보시면 조준기 있잖아요. 조준기. 이 조준기 테두리하고 테두리끼리 딱 맞춰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생략하면 제대로 맞진 않아요. 핍사이트 테두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여요. 예. 핍사이트 테두리, 조준기 테두리가 딱 있어요. 이 두 개를 딱 겹쳐 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당겼을 때 이 두 개가 딱 겹쳐 있어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조준하는 방법은 당겼을 때 이 핍사이트 테두리와 이 조준기에 이 빨간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 테두리끼리 먼저 딱 겹쳐 놔야 돼요. 이 겹쳐 놓는 게 안 되면은 조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활은 이게 특징이에요. 딱 핍사이트 테두리와 조준기 테두리끼리 딱 겹쳐 놓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겹친 상태에서 핀을 보고 쏘시는 겁니다. 겹친 상태에서. 예, 딱 겹친 상태에서 핀을 보고 빵 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릴리즈가 가짜 릴리즈예요, 제 건. 진짜 릴리즈가 아니라 발사를 못 합니다. 발사가 안 되죠? 이건 가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쏘면은 이 화살이 푹 날아가겠죠? 그래서 활을 잘 쏘시려면 이 조준기 테두리하고 핍사이트 테두리를 이게 잘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활이 무겁고 이게 떨리고 하니까 이게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쪽 구탱이만이라도 이게 잘 포개가지고 딱 일직선상에 딱 그 테두리 그 라인에 딱 핍사이트와 조준기 테두리가 딱 맞춰서 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이 내가 쏘고자 하는 곳에 왼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조준기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화살이 왼쪽으로 박히면 조준기를 왼쪽으로 밀어주시고, 화살이 오른쪽으로 박히면 조준기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또 화살이 위로 박히면 조준기를 위로 올려주시고, 화살이 아래로 박히면 조준기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0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립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살짝만 잡으시는 거, 받쳐만 주시는 거, 밀어만 주시는 거, 이게 꽉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감각으로만 이걸 익히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레티나 기능이 있는 조준기를 쓰시면, 레티나 기능이 있는 거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그립이 이 빼고리 무른 활들 같은 경우는 당겨 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움직이면은 모르거든요. 활은 틀어져 있는데 조준은 제대로 돼 있어요. 자세도 틀어지고 손도 틀어졌을 경우는 정말 컨디션에 따라서 화살이 편차가 커요. 그럴 때는 레티나 기능이 있는 조준기를 써주면, 내가 만약에 그립이 조금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알려줘요. 그 눈알이 딱 가운데에 맞춰져 있다가 손목이 조금 돌아가거나 틀어지면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것을 손목을 반대로 틀어가지고 교정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손목 그립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레티나 기능을 좀 써주면 좀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고 좋은 것은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그냥 일반 조준기로도 이게 감각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예. 내가 손목이 틀어졌나, 손목이 바르게 돼 있나, 이것은 쏴보면 충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돼 있으면 탕 하고 앞으로 톡 떨어지는데, 요게 만약에 그립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쐈을 때 이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예. 요 좌우로 흔들리는 것만 잡아줘도 정확성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자면, 쏠 때 장격 조절하는 것은 이걸로 정렬 조절을 하시면 되고, 드로우 랭스 조절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 드로우 랭스는 여기로 조절하시면 돼요. 드로우 랭스 조절할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력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활 쏠 때는 측면으로 서가지고 릴리즈 여기 걸어주시고, 팔꿈치가 위로 가게끔, 그리고 상체는 꼿꼿하게 서야 돼요. 이건 뭐 앞으로 숙인다든지 뒤로 숙인다든지 옆으로 삐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뒤로 제껴요. 이렇게 뒤로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드로우 랭스가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제껴지잖아요. 그러면은 키가 170인 사람이
190짜리를 써야 돼요. 30인치 막 이런 활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드로랭스가 너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떤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쏘시는, 국궁처럼 앞으로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 이렇게 되면 보기는 좋죠. 시야가 두 눈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 호랑이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닙니다. 양궁은 옆으로 쏘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예, 옆으로 서가지고 고개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만 15도 정도 돌리고 왼쪽 눈 감고, 예, 그렇게 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체가 철심을 하나 박아놓은 것처럼 꼿꼿하게 반드시하게 서가지고 틀어짐 없이 그렇게 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짝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죠. 틀고 이렇게 살짝 틀고, 예, 옆으로. 그다음에 왼쪽 눈 감으시고 이 핍사이트 테두리와 조준기 테두리를 딱 겹쳐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핀 맨 위에 것이 가까운 거리, 중간 것 중간 거리, 맨 밑에가 가장 먼 거리. 핀 5개 다 0점 맞춰놓고 사냥을 가시는 거죠. 예.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뭐 자동으로 정해주는 조준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성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맨 첫 번째 핀 뭐 10m나 15m 맞춰 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 핀은 뭐 15m, 20m 그렇게 맞춰 25m까지도 이렇게 맞춰 놓으실 수가 있고, 세 번째 핀부터 이렇게 더 멀어지면 더 화살이 쳐지니까 아래 핀을 보고 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리 첫 번째 핀부터 맞춰 놓고, 가장 먼저 첫 번째 핀 맞추고, 두 번째 핀 맞추고, 세 번째 핀 맞추고, 네 번째 핀 맞추고, 다섯 번째 핀 맞추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핀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타겟팅만 하신다고 해도 처음부터 50m를 쏘지 마시고 10m 핀 맞추고 20m 핀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5m까지 맞췄다. 그러면 그때 이제 50m 핀을 거리를 재가지고 딱 맞춰놓는 게 안전하죠. 예. 예, 사용 방법.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